제1단원 2차 시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차 시학습에 앞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4.19 혁명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4.19 혁명 기억나나요? 먼저 3.15 부정선거를 앞두고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항한 학생들의 시위가 있었고, 결국 3.15 부정선거가 이루어졌죠.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투표한 표를 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뽑는 사람에게 뇌물을 주는 식의 부정선거가 일어났기 때문에 마산에서 부정선거를 비판하는 시위가 일어났고, 4월 19일 전국적으로 그 시위가 확산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이 지지했고,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난 사건이 바로 4.19 혁명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에서 매우 크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죠. 오늘은 이 4.19 혁명 이후에 일어났던 또 하나의 중요한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배움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과정과 의미를 알아보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혹시 이야기를 들어보았나요? 자, 오늘 혹시 들어본 친구도 있고 들어보지 않은 친구도 있을 건데, 오늘 이 민주화 운동이 무엇인지, 5.18 민주화 운동이 무엇이고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교과서의 중요 내용을 볼 건데, 선생님이 밑줄 긋는 부분은 여러분 친구들도 같이 밑줄을 그어서 중요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색깔 있는 펜을 사용하여서 밑줄을 그어주세요. 자, 4.19 혁명이 끝났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물러났죠. 그런데 이때 이 박정희라는 군인이 군인들을 동원해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것을 바로 5.16 군사정변입니다. 군인이 군인과 탱크를 몰고 가서 이제 협박을 하여서 이제 그 나라의 정권, 나라의 힘을 차지하게 된 거죠.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여기 있는 박정희라는 군인은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법 중의 법인 가장 큰 법인 헌법을 바꿔서 대통령을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유신헌법이라는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서 대통령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꿨다. 이게 무엇이냐면, 직선제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국민이 직접 대표를 뽑는 선거제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간선제란 것은 간접선거라 해서 우리가 직접 뽑지 않고 우리를 대표하는 몇몇의 사람이 대신 선거를 해준다. 간접적으로 선거를 하는 간선제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 간선제에서 이 선거인단을 자신에게 유리한 사람으로 뽑아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잘못된 선거,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유신헌법을 선포하고 이러한 박정희 정부는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마음대로 빼앗는 등 독재 정치를 더 심하게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박정희 대통령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못되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시민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잡아가고 고문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무조건 옳고 나머지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박정희 대통령은 어느 날 부하에게 살해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부하에게 살인이 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이 신문에도 나왔죠. 서거 돌아가신 거예요. 총을 맞아 죽었어요. 자신의 부하에게.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전두환이라는 또 다른 군인이 또 정변을 일으켰어요. 또 군대와 탱크를 몰고 와서 나라의 모든 권력을 차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정희에서 전두환까지 군인들이 계속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에 관여를 하게 된 거죠.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군인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있어야 되는데
군인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어난 거죠. 이런 일이 있다 보니 우리 지금 전라남도 광주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전두환에 대해서 물러나라고 하고 강력한 시위를 하였죠. 그러자 전두환은 어떻게 했냐면 계엄군이라고 해서 군대를 광주에 보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군대를 광주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학생들을 향해 총을 쏘고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했습니다. 군인이 그들이 지켜야 할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아서 시민들을 죽인 사건이었어요. 여기에 화가 난 시민들도 시민군을 만들어 군인들에게 대항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이 과정에서 군인들은 광주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거나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광주에 들어오게 할 수 없게 했고 광주를 완전 고립시켰습니다. 그리고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지금 북한의 간첩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 뉴스를 알려서 광주를 제외한 모든 국민들이 광주의 이런 일을 알 수 없게 숨겨버렸죠. 결국 이러한 시민군과 계엄군 간의 이 갈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엄군은 이 군대는 전문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하기 위해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그 계엄군이 전라남도청을 공격해 이들을 강제로 진압, 결국 계엄군이 승리를 한 것입니다. 결국 광주에 있는 시민군이 패배를 했죠. 이 사건은 되게 끔찍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못 봐서 그렇지만 군인들이 시민들을 향해 달려들면서 총을 쏘고 몽둥이로 사람들을 두드려 패고 그리고 고문을 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건입니다. 실제로 지금 광주에는 같은 날 제사를 지내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는 가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이분들이 바로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같은 날에 죽었기 때문이죠. 그럼 이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부당한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들과 학생들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시민군이 졌지만 지금까지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생각하면서 5월 1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고 대통령까지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실제로 광주에 내려가서 그 광주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죽어서 결국 남겨진 유족들을 위로해 주는 일도 있었겠죠. 선생님이 이 영상 마지막에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의 그런 참혹했던 장면을 보여주는 영상 자료를 추가할 겁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한번 그 영상을 보고 그때 그 일이 얼마나 끔찍했고 얼마나 아팠던 일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자기주도 학습활동 안내하겠습니다. 사회교과서 21쪽을 보면 다음 세 장면 중 하나를 선택해 느낀 점과 왜 그렇게 느꼈는지를 써보자 했는데 이 장면을 보고 써도 괜찮고 더하기 선생님이 보여줄 영상을 보고 나서 여러분 영상을 본 후 솔직하게 내가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는지를 자세히 적어보도록 하세요. 한 문장 아닙니다. 한번 자세히 광주 민주화 운동 과정에 일어났던 일을 보면서 내가 들었던 생각과 느낌을 여러분들 사회 교과서로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 학습터에 그냥 게시판 글로 해서 이번 과제에서 게시판 글로 바로 적어보도록 하세요. 사진보다는 게시판에 적는 게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편할 것 같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자기주도 학습활동 시작하겠습니다. 학습활동 시작하기 전 선생님이 그 링크 시켜놓은 두 번째 영상을 반드시 보고 자기주도 학습활동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뿅!